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역사 밤바다. 나는 지금 역사 밤바다. 우철쌤의 역사 밤바다. 이번 영상은 한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은 유교를 국가 운영의 기본 사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유교를 전 국민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잘 아는 오경 박사를 임명하여 태학을 설치한 후 유교를 교육했습니다. 태학이란 유교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또한 유교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관련된 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유교 교육에 필요한 책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채륜이라는 사람이 종이 만드는 방법을 개량하여 종이가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유교 경전이라고 유교의 가르침을 담은 책을 제작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유교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훈고학이 발달합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에서는 해시계, 지진계가 발명됩니다. 역사책으로는 사마천의 사기가 편찬이 되어 지금까지도 가치가 있는 역사책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한나라 시대의 교류로는 중국의 비단이 유럽으로 전달되고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한의 외교 정책은 조공 책봉 체제라는 것인데 그것을 설명하자면 천명사상의 확장으로 인해 중화사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천명사상이란 특히 중국인, 특히 천자, 특히 황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또는 하늘의 자손이다 라는 게 천명사상인데 이것이 확장되어 중화사상, 즉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모두 미개하며 전부 오랑캐다라는 겁니다. 오랑캐라는 것이 이제 발전되지 않은, 미개한, 배우지 못한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즉 중국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자손이며 깨어있고 발전한 그런 민족이고 중국 대륙 주변에 사는 민족들은 급이 낮은 그런 인간이다 라고 치부하는 게 바로 중화사상이 되겠습니다. 자신들만이 최고고 주변에 있는 것들은 최고가 아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민족은 주변 오랑캐는 하찮은 존재고 자신들이 통치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대로 조공 책봉 체제라는 외교 정책에 반영이 되는데요. 주변 나라가 중국에 방문을 하면 중국 황제에게 조공을 하게 됩니다. 조공이란 예물, 선물을 황제에게 바친다라는 뜻이 조공인데요. 중국 황제는 이렇게 조공을 받으면 그 나라의 지도자를 왕 또는 제후라는 직책으로 책봉합니다. 그래서 책봉이란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은 우리가 너희들을 책봉했으니 너네는 우리 아래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 중국이 중화사상을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책봉을 받은 중국 주변의 대부분 나라는 전쟁을 피하기 위한 외교 활동이었을 뿐 실제로 중국 아래에 소속되어 있던 나라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행된 조공 책봉 체제는 중국은 중국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다른 국가들이 자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책봉받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냥 중국과 전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 활동으로서 친선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로서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공 책봉 체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달랐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한해의 문화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빠이빠이.